대구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43차례에 걸쳐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기관과 인수위원 및 교수 자문위원 모두 치열하게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고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3차례의 전체 회의와 수십 차례의 분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담은 민선 8기 대구시정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시정 비전 및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의 이정표가 될 시정 비전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로 설정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올가매는 부당한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에게는 자유를, 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시정 비전을 시절할 시정 목표는 첫째, 미래번영 대구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민선 8기는 대구의 미래 5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등 미래 번영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고 부자 대구, 1등 대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혁신 행복 대구입니다. 시정 혁신을 통한 더 나은 서비스로 시민들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는 시정을 통해서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대구입니다. 이제 대구는 세계로 미래로 열린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는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대구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바로 그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개 세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정 목표별 주요 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제들과 상세한 내용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표인 미래번영 대구의 주요 과제는 대구 통합신공항 국비건설, 배후공항 신도시와 공항 산단 조성, 5대 미래산업 집중 육성,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시청, 도청 후적지 개발 등입니다. 이 중 대구 통합신공항 국비건설은 민선 8기의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첨단 산업 물류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이 구조적 한계를 깨고 대구의 50년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3.8km의 활주로를 갖춘 글로벌 경제 물류공항이 국비로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미래 산업 육성 또한 미래 번영을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실현해내겠습니다. UAM 연계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공항 산단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1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닦겠습니다. 로봇과 의료 산업은 현재까지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첨단화, 고도화하겠으며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은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해서 ABB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혁신 행복대구의 주요 과제는 댐물을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서민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여민동락 8080 등입니다. 이 중 맑은물 하이웨이는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기존 원수인 낙동강물 대신 댐물 공급을 통해서 식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낙동강 수계 치수원 다변화 정책도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는 어르신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보험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시내버스 무료 탑승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정의 지속적인 재정 혁신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서민 복지에 투입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인 글로벌 대구의 주요 과제는 공항 후적지를 두바이 방식 개발, 금호강 르네상스, 두류공원 첨단 테마파크 조성 등입니다. 이 중 공항 후적지는 부지를 값싸게 제공하여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며 파격적으로 세제를 감면해주는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해서 대구의 랜드마크인 글로벌 관광, 산업, 첨단 산업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는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금호강을 수상스키, 강수욕, 파크골프 등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두류공원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해서 관광객이 모여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첨단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위 각 분과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대중교통 광역 한성제 구축, 대구 도시박물관 추진, 인재양성 인베스트 대구 프로젝트, 출산 전후 임신부 맞춤형 서비스, 하청관리체계 일원화 등입니다. 이 중 대형마트 중알영업 제한은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의 취지로 도입되어 왔으나 지난 12여 년간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에 따라서 대형 주말 영업을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임신부 맞춤형 서비스는 만상 임신부를 위한 가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산모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하청관리체계 일원화는 하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역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서 발생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과제는 민선 8기가 출범하면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이행이 가능한 과제는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에게 제안한 대구 미래 50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는 강력한 시정 혁신과 재정 혁신으로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서 민선 8기 출범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250만 시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활성화 조치나 제한 같은 게 없는 지역 이렇게 이제 대형 주말 대형마트가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대형마트 규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형마트 규제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이용 규제에 따라서 대형마트 이용자의 불편을 좀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적어도 행정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저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보완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그와 별 상관없이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리 지역의 관광과도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 전통시장 관련되어 있는 생업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우리의 유통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활성화 대책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 공간의 힘싸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서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전통시장과의 그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과위에서 담당하셨던 이 당장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 추진 TF 이정훈입니다.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 소상공인 연합회 이런 프로그램 카메라 앵글에 예, 이 사안은 대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그 소상공인들이 이 일주일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상생 협력 차원에서 더 이상 주말 영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을 검토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네, 경향신문 백현영 기자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맑은 물 하이웨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댐모를 설치하는 그 도수로 연결해가지고 좀 하는 걸로 홍준표 당선인이 구상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1조 4천억 원 정도 예산이 일단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주들 약속감에 따라서 관료를 묻게 되면은 지주들을 이렇게 좀 사실상 크기로 짓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좀 강조하거든요. 저는 특별법 통과를 하려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게 쉽지 않다는 관측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2대구령 관련해서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발표를 아직 못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질문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맑은 물 하회에 관련해서 지주 보상 관련은 지금 저희들 1조 4천억으로 개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그 댐간의 그 도수로 공사 그리고 그 관련된 부대 사업까지 포함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안동댐을 저희들이 원수로 활용할 경우에 안동댐 이하의 그 수계에 있는 그 관련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들은 그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그 이용은 우리 하천법에 보면 물은 국가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 관련된 유역 시민들이 다 공유해서 함께 이용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노력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항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의 입장이 어떤가? 경상북도에서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대해서 그 국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할 경우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우려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그 재원이 엄청난 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연의 그 우려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사업이 만약에 1년 늦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완공될 수 있도록 이 안전장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해를 구하면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식 기자. 또 다른 박대식 기자입니다. 제2어려운요. 그것은 현재 인수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십 차례 분과의 논의를 거쳤고 4차례 전체회의 속에서 제2어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2어련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대구 의료 요건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라서 의료원 필요성에 따라서는 응급의료 진료의 접근성에 따른 문제.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대구 의료 미충족률이 굉장히 타시도에 비해서 양호하다든지
상급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통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통계보다는 현재 있는 대구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공공병원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먼저 추진된 이후에 다시 제2의료원을 논의를 한 것이 타지 않겠냐 하는 게 인수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료원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는 대구의료원의 정상화, 대구의료원의 공공기능 강화가 먼저 선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도 대구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서 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대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항공이 대구에 본사 결정하기는 거기에 의사결정 문제 영향도 있었지만 홍준표 당선자의 신공항 건설에 대한 가능성, 추진력, 브랜드 파워를 보고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구공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공항 현재 공항을 이전하려면 적어도 우리 계약 목표 한 10년 정도 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그러면 대구는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데 어떤 장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공항이 가지고 있는 국제 기능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공항 국제 청사로 활용하고 그 옆에 공간이 예전에 호텔로 썼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국내선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 뒤에. 네, 영남일보 경제부 임기자입니다. 저 경제 분야의 발표도 있으셨는데 그 ABB 사업이 물길이 갔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공부하셨는데 블록체인은 이미 부산이 블록체인 국제 자율축구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좀 후발 투자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하나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은 공항 산단을 또 보내드렸는데 미래차 선도단지 조성이 무슨 내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미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달성 부지면에 지능형 자동차 부품 수행 시험장도 있고요. 기존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기존 시설 활용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면 그동안 대구가 5+1 그 시산업, 물, 미래차, 에너지 의료, 로봇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의료하고 로봇은 겹치는데 나머지 스마트시티나 에너지 물 산업 등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런 산업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길 때는 어떤 지역이 그 산업을 만들어 선점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술을 집중 투자하고 그 지원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그 키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부산이 블록체인을 먼저 선점을 했지만은 우리 대구가 이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체계를 마련해서 이 관련 R&D를 적극 지원한다든지 이 관련 그 스테이크홀더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항 산단 관련해서 현재 그러면 구지공단이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지공단의 자율주행차 시험은 현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차들의 성능 주행 테스트입니다. 이것과 현재 우리가 지금 공항 산단에 조성하려고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 위주의 자동차 산업 플러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개념과 그다음에 플라잉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유치한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궤를 달리하는 것지는 않고 세 번째 5+1 신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의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첨단화 고도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적게 가지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죠. 어제 조직 개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산업을 좀 특화시켜서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녹지국을
환경 수자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자원국 속에는 수자원이라는 것은 물을 이용해서 산업화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물 산업을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특성화시켜서 이전에서 조직까지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시는 지금 현재 현풍에 물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 플러스 거기에 기초 제조까지 할 수 있는, 제조까지 연결시키는 그 물산업 클러스터의 그 입지 변경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해가지고 일부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트 플랜트까지 가능해서 거기서 소수 R&D 관련 제품들은 시제품은 생산 판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이킹 뉴스 이사님. 예, 브레이크뉴스 이선영 기자입니다. 그동안에 보도됐거나 그리고 또 회자가 됐던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확인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맑은 물 화해회의 같은 경우 지금 대구시가 이때까지 취소한 다변화라는 그 순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안동댐이나 이런 데서 도서관을 통해서 좀 다른 방식을 좀 추진하겠다는 것은 취소한 다변화 정책을 이거는 완전히 이제 취소한다, 검토하지 않겠다 하는 방식이신지, 그런 입장이신지 이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통합신공항 관련해서는 그 책자를 보면은 뭐 이제 국비와 민자라고 표현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공항 같은 경우는 대구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 이게 아마 기존의 양해 방식에 의한 것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좀 풀이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군공항은 대구시가 기부의 양해 방식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인가, 또 민간공항만큼은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게, 이게 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좀 명확하게 군공항과 민간공항과의 예산 문제를 좀 풀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맑은 물 화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현재 그 수돗물 원수를 확보하는 방안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 표류수를 의존하는데 그게 약 50만 톤에서 약 63% 정도, 그리고 가창댐, 운문댐을 통해서 저희들 취수하는 약 29만 톤으로 약 37%입니다. 결국 댐의 물이 그 수질 등급이 약 1등급 정도 나온다면 표류수는 약 2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에게 좀 더 맑은 물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해평으로부터 취수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추진을 하고, 보다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7수에 가까운 댐물로부터 취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낙동강 상류의 댐으로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자가 그 두 개 다 사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댐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부와 협약까지 체결되어 있는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항 관련 특별법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홍준표 당선인이 당선인 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제안했던 거, 그리고 강대식 의원이 제안했던 거, 그리고 추경호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 3개가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과 제안법은 제가 알기로는 그 민항 관련되어 있고, 강대식 의원은 군항 관련되어 있고, 홍준표 의원님 당시 제안 내용은 그 국비건설, 민항공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세 가지라고 해도 2가지를 추경호 의원과 홍준표 의원을 통합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재정 투자를 누가 할 것인가, 재정 투자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국비로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그 속에 군사공항, 군사시설은 기부대 양육 방식을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민항이 있습니다. 민항은 전액 국비로 한다. 그러면 사업 추진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현재 군항을 국방부에 있던 것조차도
국토부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후적지 개발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대구시가 하겠다는 것이 현 특별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구 시비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재원 주체가 누가 할 것인가는 국가가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해서 현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네. 네, 경북일보 왕왕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아까 대형마트 주말 영업 후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못 봤습니다. 예. 그 추가로 주말에 영업을 허용하면 지금 그 대형마트의 대부분의 그 지금 매출액이나 이게 서울로 3, 4일이 되면 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장 문제점이 자금 유출하고 젊은 층 유출인데 이에 대해서 그 주말 영업 허용에 대해서 제고하실 의무는 없으신지 그 소상공인이 건의가 있었다 했는데 그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걸 다시 한번 제고하실 의무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고의 의미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인수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당선인이 우리의 제안을 가지고 시정을 인수해서 취임을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무부서와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역의 자금 적의 유출과 그다음 청년 일자리 감소 이 부분은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 충분히 논의되었고 지역의 기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더 시행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는 인허가권이 구군에 있습니다. 구군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유통 관련자가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그 다음에 대형마트,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그 인허가 관련해 있는 구군, 그리고 대구시 이 5자가 모여서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제안한 것이고 이거 시행한다는 것이고 시행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좀 더 제3자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던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정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경북미래 이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추가 질문인데요. 저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이게 주말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아까 하는 소상공인연합에서 논의에 대해서 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 논의 때문에 한 것인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아까 밝히셨는데 그 미미한 효과에 대한 평소 자료가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대구 미래 50년 중에 인재 육성 정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 혹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예, 이게 미미하다는 의미를 좀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자료는 이렇습니다. 2012년에서 2019년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입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그 6.1% 11% 감소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기들 생각건데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 대한 대책, 교육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인재 양성 인베스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 그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인재들이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활동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습권 보장,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중위소득 50%에서 80%까지 확대해서 그 우리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바우처 사업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약 20%를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금을 80만 원까지 인상하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 세세한 것들이 다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고 다 적시 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제 이종현 기자. 네, KBS 이종현입니다. 여기 그 세금비를 50년 이 책자를 살짝 봤는데 그 보시면 이 K2 기지뿐만 아니고 미군 부대를 이제 단장했다. 이게 약간 좀 선언적으로 느껴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영세산단도 이렇게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뭐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 제시하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갖고 얘기를 하신 건지 미군 부대하고 영세산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우리 이제 대구의 통합신공항 근처에 공항산단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경상북도하고 얼마나 얘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비슷비슷한 구상들이 경상북도에서 많이 내놓거든요. 예를 들면 국립공단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경상북도 얘기인데 이 부분 B에다가 다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북도 의상에다가 경제대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 또 공항산단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좀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공항 인근에 산다는 그 대구 지역도 있고 대구 만약에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된다면 대구 행정구이고 의성은 경상북도로 있겠죠. 결국은 공항 인근에 산단 조성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나갈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가 이런 디자인을 설명을 하고 그 경상북도 설명 이것은 각자 했던 발표 내용을 나중에 협력을 해서 조정해서 갈 것입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염색산단 이전이라든지 군공항 이전 이 부분이 굉장히 빅 프로젝트이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미군 부대 이전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내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추진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대구의 남구에 입지한 3개의 대구에 5개의 미군 부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시설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의 3개의 미군 부대가 남구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그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수립이 굉장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구 전체의 발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단장, 윤현대 준장을 영입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면 적어도 홍준표 당선자 재임 기간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염색 3단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색 3단이 저희들이 사실상 1980년대 염색 3단이 조성되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주변 도시가 많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색 3단의 냄새 문제, 환경 폐수 문제 이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이전 문제를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색 산업 자체가 예전과 달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감에 따라서 염색 3단에 입주한 기업체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 3단 이전에 필요성은 있지만 염색 3단 이전에 대한 추동력 확보는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염색 3단이 계속 있는 한 대구의 서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금호강과 연계한 저희들이 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환경도시 국가도 상당히 맥을 달리하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타임스팬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우리 비치경제 아까부터 선보셨습니다. 예, 브리지경제 신문의 김종현 기자입니다. 먼저 아까 추가 질문으로 댐 식수를 농댐이나 이마댐을 통해가지고 공급한다했는데 금호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천댐의 수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연천댐 수량을 좀 더
설치시켜가지고 금호강물을 많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렇지만 댐 쪽에서 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금호강 수량을 증가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는 하나는 제안인데 지금 보니까 도시철도 노선을 수중 남부선과 스포츠를 연계한다 했는데 이 모노레일이 한번 깔리기 시작하면은 대구에 50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지선들이 전부 다 모노레일로 간선들이 모노레일로 깔리면 지선도 모노레일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50년 뒤에는 대구시 하늘은 거미줄처럼 모노레일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하는 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효모시설은 지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금호강의 그 수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천댐을 더 방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호강물을 5만 톤 더 방류하는 걸 협의하는데 제 기억에 한 15년이 걸렸어요. 이게 도수를 해서 포항으로 곧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금호강 수량이 줄여서 우리 금호강, 낙동강 오염 그리고 그 갈수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리고, 금호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영천댐의 물을 더 늘리는 방류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영천댐의 수량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대구가 안동댐 물을 가져올지 어디까지는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은 낙동강 상류댐의 맑은 물 하위 차원에서 갖고 올 경우에 그러면 그 부분 일부를 영천댐에 그러면 추가로 공급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선자가 취임하면 거기에서 합리적 배분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노레일이냐 트램이냐 이 부분은, 그리고 지하철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제 기억에 국토교통부가 그 당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그 2004년인가 전국 지하철 도시철도 지원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하철 건설에는 국비 지원하지 않는다. 건설 비용이 하도 많아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 지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원래 국비 지방비 비율 6대4거든요.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전철 또는 지상철을 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2008년도에 조혜령 시장이 대구 지하철 3호선을 모노레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위에 김병민 시장이 취임해서 모노레일로 시공을 한 겁니다. 지금 지하철로 다시 돌리자, 폐무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돌리자. 이것은 대구시가 재원을 모두 감당해야 됩니다. 지하철 1km 건설하는데 제 기억에 제가 옛날에 기획관 할 때 1,00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 1,600억 가까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1km 건설하는데 한 600억 정도, 트램의 경우에 250억에서 최근 나와 있는 자료들 2배 정도 키로당 그 건설 비용이 부산, 대전에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성만 바라보면 어느 것이 나을, 어차피 지하철은 안 된다고 볼 때 대구시 재정으로 지하철 감당 불가능합니다. 현 지하철 건설할 경우 4차 순환선의 지하철 31km 돌리면 키로당 1,000억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트램이냐 모노레일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트램의 비용과 모노레일 비용이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트램이 가지고 있는 그 교통의 그 즉시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즉시성 확보, 그리고 교통난 해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트램보다 모노레일이 낫다고 현재까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분류방송에. 예, 대구 DBS의 강경환 기자입니다.
50대 추진 과제를 보면 태용산 낙타봉과 가까이 비슬산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곳은 전부 이제 환경단체나 경영회가 당의 반발에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낙타봉은 구름다리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또 케이블카로 바뀌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803 갓바위 비슬산,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향유권 보장 이런 차원에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한편 환경단체라든지 그 관련해 있는 이 주요 이해관계자인 불교 그리고 지주들 뭐 이런 이해가 굉장히 대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803의 경우에는 연불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봉하고 그러니까 갓바위와 803 낙타봉 사이에 두 가지는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500m 이외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아사 입장에서는 스님들의 그 정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추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현 시장 있을 때는 사실상 낙타봉에는 구름다리를 계획을 했습니다. 구름다리 계획을 하다가 결국 추진을 못했는데 현재는 구름다리보다는 케이블이 더 낫다 이런 입장에서 그렇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슬산의 경우에는 그 환경부로부터 이 심의가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개정하든지 환경부가 요구하는 평가 수준을 충족시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박영훈 기자. 네, 저 TBC의 박영훈 기자입니다.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내놓는데 저는 거시적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대구시 차원의 지방정부 차원의 과제라든가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주일이 혹시 뭐 추가로 고민하고 계신 분 있는지 부분하고 구체적인 사업 관련해가지고 논의되는 게 최초 어르신 대지도준 무료화가 저는 이 바람직한 사업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지금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무료 탑승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중공영제 상황에서 시내버스 얼마 전에 파업할 정도로 지금 재정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혹시 이 어르신들 버스 무료 탑승하는 예산 확보 방안 뭐 내용을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기도 한데 뭐 어떤 뭐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저희들이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내걸어서 네이밍을 못해서 이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이자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자금난이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증제도를 강화하는 대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전통시장 중심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제도를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오늘에 우리가 있게 하게 한 장본인들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돈을 누가 조달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할 것이고 지하철 무료화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국철은 정부에서 국가 정책을 무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방 지하철에 대해서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싶지만은 불가능합니다. 서울 지하철 때문에. 서울 지하철에 노인들 무료화하는데 지원을 하면 매년 한 2,800에서 3,000원씩 지원해야 돼요. 대구는 많아봐서 300 내외거든요. 다른 시도 다 합쳐도 서울의 반이 안 돼요. 서울이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은 제가 재정을 담당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해준다. 중앙정부에서. 가진 자가 더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지방의 다른 방안으로 재원 대체 방안으로 이걸 보전해주는 정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팩트 박성원 기자. 네, 더팩트 박성원 기자입니다. 인재 양성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대구에서 5+1 세미나와 관련해서 대구 혁신 아카데미 휴스타 지역 인재 양성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이제 신산업 변화와 관련한 아까 인베스트 프로젝트를 진행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혁신 아카데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스타 프로그램은 사실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이 그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오픈 캠퍼스 개념으로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각 대학별로 나눠져 경북도와 같이 협력을 하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베스트 이 부분은 신산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육성하자고 하는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캠퍼스 개념도 갖고 있지만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수요자 위주로 이제 내가 미래를 끌고 가야 될 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지 한 6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후보자 하시는데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김종현 기자부터 먼저 하고 우리 지금인데.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내용 반박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김주환 백마용갱은 예. 백마용갱이라고 백마용 인형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이 색깔이 변할까봐 그 발굴도 하지 않고 미래로 비난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홍시령 당선인이 자기의 공약이라고 남부 수성 남부선을 에스코하고 연결을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지하철하고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연기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미래에서도 정부에서 지하철을 만드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대구의 미래 50년인데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미래 50년을 포기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성 남부선 말씀하십니까? 예, 에스코선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예. 이후에 계속 대구에는 모노레일밖에 깔 수가 없어요. 지하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까? 미래 50년을 생각을 한다면 지하철을 만들어야지 모노레일을 간다는 것 자체가 또 발상 자체가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논리 가지고 뭐 얘기할 그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 예, 다음 질문하시고 예. 예, 우리 백경이 예, 변신 백경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그 JT 무료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겠는데 기존 의료원이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해서 좀 건의하신다고 그런 의견을 좀 내실 거라고 하시는데 기존 의료원 검토 결과가 없이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책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청사에서 있었던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 지금 인수위에서는 이 부분이 검토가 되고 어떻게 전달할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대구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지역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장님을 한 만나 뵀어요. 그러면 대구련이 제대로 워킹하고 있느냐, 어떤 점이 문제 있냐 이런 말씀 여쭤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원장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의료진 확보가 어렵대요. 대구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적어도 대구 의료원이 한 80명 정도에 지금 한 480베드 정도야 그 정도 수준의 의료진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하는데 현재 의료진은 절대 부족이다. 왜 안 오느냐? 대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약하다. 심지어 오시는 병원 환자, 코로나 환자로 입원한 사람도 대구 의료원에 와서 경북대학병원을 좀 이송해달라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대구 의료원의 기능을 좀 강화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의료진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료의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이 필요한 예를 든다면 응급의료 이런 분야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그러면 대구 의료원의 이 시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느냐 약 보니까 한 778억 정도 소요가 돼요. 이 정도는 수요를 해서 빨리 대구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무슨 말씀하셨죠? 깜빡했습니다. 청사 이전은 현재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절차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인수의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네, 브레이크 뉴스. 네, 브레이크 뉴스. 죄송합니다. 어마이스 조정기자입니다. 대구경북 포함 신공항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공공항은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짓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공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두바이처럼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을 하고 첨단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공항 이전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항 이전에 있어서 그 기부대 양해 방식을 하는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그 개정은 제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후적지 남은 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대구시가 무상 양여를 받고 그 무상 양여 받는 그 땅을 조성비 한 2조 5천원 정도 든다. 210만 평에 대해서 그 정도 든다면 나머지 부분 상당히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해서 두바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두바이 방식이라는 것이 어제 제가 그 3가지의 단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부지를 아주 사막에 싸게 공급해주고, 두 번째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세 번째가 정부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구공항도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로부터 부지 개발권을 대구시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즉 그 땅은 개발권을 가지면서 무상 양해를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 이전에 따른 비용은 국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식 개발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핵심이 제가 말씀 돈을 누가 세원의 주체가 누구냐 국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 돈을 누가 될 것인가? 국가가 된다. 공항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핵심이.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전의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국방부에서 군공항은 당연히 국방부잖아요, 그죠? 민항은 국토부가잖아요. 그런데 군공항도 국방부에서 국토부로 이전하고, 그래서 국토부가 이전 사업의 주체가 된다. 세 번째, 이전 후적지에 대한 개발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을 대구시가 한다. 이게 특별법의 세 가지 제 핵심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제일 뒤에 네. 한겨레 김기용 기자입니다. 그 당선자께서 당선 기자회견 하실 때 한 달 내로 대구시가 지속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속 여부와 폐지 여부를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빠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공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슈가 된 중에 당연히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 제안 속에서 들어있는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대구 인수위원회 짧은 게 전 사업을 다 분석을 해서 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선인께서 재정점검단이 신설됩니다. 재정점검단을 통해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상당 부분 분석하지 않겠냐, 그에 따라서 결과를 내놓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 이제 못 물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예. 그 대구의료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는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 제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분명히 그 우려했던 지점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우려 때문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점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많은 선배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대형마트 관련해서 그 소상공인 단체와의 그 논의 말고 혹시 칠성시장이나 그 서문시장이나 전통상가 연합회 분들과는 사전에 좀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제2의 어려움 관련해서 우려사항, 조금 전에 시민단체에서 지금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물론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전체적인 입장에 볼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매길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그 대구어련부터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이 부분이 인수위원회의 그 핵심 논의의 지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형마트 관련해서 이 칠성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이 부분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간 좋은 질의응답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제 이어 두 번째 여러분들께 인수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